저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의 숨겨진 전쟁을 먼 곳에서 지켜보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 전합니다.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기와집이 줄지어 선 그곳에 박씨 가문의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한 달. 그의 죽음은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와 아내 윤서연 사이에서 벌어질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아들 영훈을 세상 무엇보다 아꼈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흔적을 집안 곳곳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훈의 방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그의 옷과 물건들은 마치 그가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 윤서연은 그 기억을 더럽히는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30 중반의 나이에 젊고 도시적인 감각을 지닌 여자였죠. 그녀의 세련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는 순자 여사에게 낯설고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의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여사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서연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훈이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죠. 냄비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지만 순자 여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그녀가 낮게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순자 여사는 서연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허락했는데 영훈이 먹던 음식을 네가 함부로 만져. 서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영훈이가 좋아했던 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내 입으로 함부로 꺼내지 마.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연을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서연은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이 집에 남으려는 얄팍한 여자로 보였죠. 반면 서연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영훈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고 순자 여사와의 갈등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순자 여사의 적대감은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순자 여사는 서연이 방에서 영훈의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셔츠를 하나씩 접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은 순자 여사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순자 여사가 다가와 셔츠를 빼앗았습니다. 내 아들 물건에 손대지 마. 네가 정리할 자격이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순자 여사 앞에서 반항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은 부엌에 앉아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일한 위로였죠. 그녀는 영훈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어떻게 버텨? 그때 문이 열리며 순자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사진을 본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사진까지 네가 챙겨. 네가 뭔데 영훈이 기억을 독차지하려 해.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영훈이를 사랑했어요. 저도 아파요. 그 말에 순자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사랑? 네가 한 사랑의 고작 이 정도야. 문이 쾅 닫히며 두 사람 사이의 강역은 더 벌어졌습니다. 집안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연을 몰아내려 했고 서연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서로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쳇, 매청바 건다오, 무억 바오quốc, 지혜능감 판도켓. 시간이 흐를수록 박씨 가문의 집안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 서연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고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밥상은 늘 따로 차려졌고 대화는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제사가 있어 박씨 가문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순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냉담한 시선을 보냈고 서연은 어색한 미소로 친척들에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순자 여사는 서연에게는 뒷정리나 허드레실만 시켰고 중요한 음식 준비는 모두 친척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의 제사인데 마치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동안에도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의 오랜 친구인 김 여사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으렴. 순자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김 여사는 개의치 않고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게 된 서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던 중 순자 여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영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영훈이는 참 착했는데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몇몇 친척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 역시 영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순자 여사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어떠니? 내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니?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매일 영훈 씨 꿈을 꿔요. 너무 보고 싶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겠구나. 내가 너무 모질게 했어. 예상치 못한 순자 여사의 따뜻한 행동에 서연은 놀라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을 냉대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영훈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순자 여사는 서연에게 영훈이 좋아했던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낯설고 불편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낯선 집안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며느리는 비록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박씨 가문의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연을 딸처럼 챙겼고 서연 역시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영훈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연대의 감정은 굳게 닫혔던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끌었습니다. 먼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함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봅니다.